지금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한 3년 전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척추 전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원칙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럼버 세이크랄 트랜지셔널 버테브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척추 개수를 얘기를 하면은 서비칼은 7개, 흉추 12개, 허리 5개, 뭐 세이크럼은 되게 5개 정도가 완전히 붙어 있고, 그다음에 꼬리뼈는 4-5개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서비칼은 거의 불변이에요. 완전히 기형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불변이고, 흉추도 대체적으로 12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요. 12번째 버테브라가 이제 립이 퇴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개로 알고 있는데, 이 트랜지셔널 버테브라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4개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6개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5개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저희 그 척추 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하지만 이거 끊임없이 자꾸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비교적 굉장히 좀 흔한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25%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뭐 15에서 35%, 저는 환자들한테 한 1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죠. 이게 정확하게 기술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미스레벨 하는,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미스레벨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그 수술 할 때 이제 한 5번 정도 체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한번 뭐 체크를 하고, 술방 들어가서 간호사가 체크하고, 준비하는 또 그 스크럽하고 하고, 수술 들어가서 수술 오퍼레이터가 또 한 번 체크하고, 들어가서 머슬 다이섹션 하고서 또 그 핀 꽂아놓고 다시 한 번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최소 5번 이상 체크를 하는데도 리스랩이 나와요. 리스랩이 나오면 완전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흉추랑 그다음 요추, 천추 이런 것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L5가 천추처럼 변한 건지 아니면 천추 1번이 럼버처럼 변한 건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4개, 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붙어 있지 않고 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천추 1번이 럼버리제이션, 그러니까 천추가 맨 위에 있는 천추가 럼버처럼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세이크랄리제이션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 보면 6 리프리 럼버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흉추하고 요추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립이 붙어 있으니까, 갈비뼈가 붙어 있으면 흉추로 보고, 갈비뼈가 안 붙어 있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횡돌기가 있으면 요추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립이 안 붙은 럼버 타입의 버테브라가 6개 존재하는 것을 요추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이크럼의 맨 위에 S1이 사각형, 그러니까 약간 웨징으로 모양이 돼 있는데, 이게 그 각진 형태로 바뀌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하고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S1하고 S2 사이에 완전하게든 아니면 불완전하게든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게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일지, 알라 일지 이런 건 이제 위에서부터 또 세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컴플리트하게 여기가 관절이 생겼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요초화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기는 사실 요 그림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이제 6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 럼버 L5가 천추화가 되는 거예요. 세이크랄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L5 버테브라가 세이크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럼버리제이션보다는 좀 많아요. 17%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는 6 립프리 럼버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4 립프리 럼버 타입이니까 4개. 그래서 이거는 넘버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L8로 추정되는 그 버테브라가 웨징, 천추 맨 위에 것처럼 이렇게 웨징이 지면서 모양이 그렇게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5S1에 있던 그 파셋 조인트나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퇴화되거나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갈비뼈 붙은 게 11번 립이고 여기 위에 12번 버테브라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12번째 립이 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부터 세갖고 내려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를 12번째 립 저기 버테브라로 보면 여기부터 L1, 2, 3, 4인데 요게 이제 L5가 약간 S1처럼 변하면서 밑에 거랑 그 여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알라처럼 모양이 바뀌면서 밑에 거랑 퓨전이 되는 상황이 세이크랄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저도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되게 일리오럼바 리가멘트라고 L5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기시하는 리가멘트가 있어요. 근데 요건 엑스레이는 안 보이고 CT를 그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찍어야 나오는데 요건 뒤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는 저게 칼시피케이션이 돼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버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또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984년에 카스텔비라는 사람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게 그래도 제일 낫더라. 그리고 아까 일리오럼바 리가멘트를 얘기한 게 96%에서 일리오럼바 리가멘트가 L5에서 기시하더라. 그래서 그 리가멘트가 확인이 되면 거기 L5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MRI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MRI. CT를 아주 정밀하게 찍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스레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이게 이제 럼버리제이션이나 세크랄리제이션이 있는 분들이 오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정상적으로 5개 있는 분들보다는 허리 아플 확률이 좀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컨트로버셜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좀 더 증가한다. 그럼 아무래도 안 좋을 확률이 높죠. 사진을 좀 보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섹스 립프리. 그러니까 여기 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이건 이제 럼버리제이션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약간 이제 12번째 립이 좀 퇴화됐는데 어쨌든 요건 12번째 립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이고 L5가 밑에 거랑 완전히 붙었어요. 세크랄리제이션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그 카스텔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이렇게 반만 붙고 반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세야 되는데
12번째 립이 완전히 퇴화가 돼갖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세이크라이제이션으로 얘기를 할 거냐, 럼버리제이션으로 얘기할 거냐는 위에서부터 다시 세봐야 됩니다. 그 사진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카스텔비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럼버리제이션이든 세이크라이제이션이든 같이 적용이 돼요. 그거는 이제 위에 거랑 세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타입 1 같은, 이게 노말이에요.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커진 거예요. 커진 거. 그걸 타입 1A. 그 다음에, 지금,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요 타입 1B는 양쪽 다 커진 거예요. 양쪽 다 커진 거고, 타입 2A는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밑에 거랑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2A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거고, 2B는 양쪽이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데 완전히 붙은 건 아니에요. 3로 가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예, 3가 되면 완전히 붙은 거를 3A 타입, 한쪽으로. 두 쪽 다 붙은 건 3B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입 1, 2, 3를 설명을 드렸고, 4는 한쪽은 2A고, 한쪽은 3. 그러니까 한쪽은 살짝 붙고, 한쪽은 완전히 붙고, 뭐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걸 거의 매일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갖고 거의 저는 매일 보고요. 환자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아까 얘기한 카스텔비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3B가 되겠죠. 여기 거의 붙었고요. 일단 그 숫자가 확인이 돼야 이게 이제 저기가 돼서, 제가 이분한테는 좀 양해를 구해서 가슴 사진을 아예 찍었어요. 찍어갖고 여기서부터 세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L1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분 보고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게, 트랜스버스하고 루드멘트리 립을 구분하는 기준은 관절이 있느냐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그 립하고 버테브라하고 사이에 관절이 있으면 립으로 보고, 관절이 없으면 트랜스버스 프로세서로 보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여기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L1인데,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개는 이렇게까지 헷갈리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 이제 관절이 양쪽 다 있거나 루드멘트리 립, 그러니까 완전히 퇴화된, 사실 이게 뭐 립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인데, 일단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되고, 여기가 완전히 붙었어요. 여기도 붙었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되게 이제 그 S1이 사각형으로 바뀌는 럼버리제이션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파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럼버리제이션, 파샬 럼버리제이션이라고 이제 판독을 하죠. MR 볼 때 요거 완전히 S1이거든요. 아니, 이제 5S1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분 제가 차팅할 때는 5, 6번이라고 일부러 적어요. 5, 6번, 요 V를 5, 6번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은 럼버리제이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팅 그럼 그냥 L6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건 L6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분처럼 이게 체스트를 다 못 찍잖아요. 네. 럼버만 뭐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가슴 찍자 그러면 환자분들 성질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헷갈려요. 이분은
저희 뭐 아시는 분이고 해서 이제 MR 찍을 때 부탁을 해서 가슴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L5, 6라고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그러면 좀 럼버리제이션이라고 예, 그렇죠. 우리가 용어가 동일되겠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4S1이라고 제가 적는 경우가 꽤 있어요. 4S1 그거는 이제 세크랄리제이션이 됐다.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냐? 우리는 의사들은 딱 밑에서부터 세는 경우 아직도 밑에서부터 세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걸 5로 보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세면 이분은 사실은 좀 이거는 좀 헷갈리겠다 해서 좀 잘 보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워낙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밑에서부터 세면 큰일 나는 거죠. 위에서부터 다 세고 체스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럼버리제이션이죠. 럼버리제이션, 파셜 럼버리제이션으로 보셔야 되고요. 요새는 저는 이게 환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안 그러면 딴 데 가서 프로시저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딴 데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듣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도 이제 오셨는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 립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니 립인지 트랜스버스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는 붙었어요. 근데 이분은 또 마침 체스트하고 립 시리즈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이게 립인 거예요. 립이 아까 근데 제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루드멘트리 립하고 구분하는 게 관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없어요. 근데 이게 립으로 봐야 돼요. 립으로 보면 여기가 L1, 2, 3, 4가 되고 5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세크랄리제이션이 돼요. 거의 같은 상황이지만 위에서부터 세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관절이 거의 보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에 리전이 있으면 이건 4, 5로 하고 밑에다가 파셜 세크랄리제이션이라고 써주던가 요 관절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 하다가 마지막 방법은 퓨전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세크랄리제이션이 되거나 럼버리제이션이 돼갖고 밑에 거랑 붙어버리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리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대신에 그 바로 인접한 요 마디가 리전이 될 가능성이 많죠. 요거는 세크랄리제이션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이분도 좀 심상치가 않죠. 여기 보면 이분은 그래도 립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고 요거는 뭐 거의 관절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분도 마침 또 체스트를 찍었어요. 찍어갖고 세 봤더니 아까 그 부위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그 부위가 이제 12번째 립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세크랄리제이션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4, 5번으로 적든지 아니면 4S1으로 적든지. 근데 만약에 4, 5번으로 적으면은 세크랄리제이션 됐다는 걸 표시를 확실하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적어라 하고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아마 이 중에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그 럼버리제이션이나 세크랄리제이션이 있을 겁니다. 대여섯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봐야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냥
이런 경우가 베리에이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12번째 립이 퇴화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게 12번째 립인지 뭐 전에는 뭐 하나님이 뭐 아담의 갈비뼈를 12번째 갈비뼈를 떴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